지금 시점에서 이 지역 정말 괜찮다 하는 지역들이 있으면 살짝 한 군데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메디테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메디테라님께서는 지역 전문 분석이 전문이신데요. 우리 구독자님과 우리 즐경 멤버님들을 위해서 어떤 분인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디테라라고 하고요. 지역 분석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역 분석 전문가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계기가 있어요. 저도 경매로 처음 투자를 시작했었거든요. 오! 근데 경매를 하려고 보니까 아무리 물건지에 가도 낙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 똑같은 물건을 여러 번 가도 그 지역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역을 전체적으로 알고 경매 물건을 보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걸 알게 돼서 정말 3년 동안 전국을 막 파고 다니면서 지역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과 해결을 찾아가면서 재투자를 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지역을 알려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 분석 전문가로 활동을 하게 됐고요. 사실 제 그러니까 전 직업이 교사예요. 선생님이셨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투자자분들은 본인이 이제 알려주시고 싶은 거, 자기가 생각하기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교육학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눈높이 교육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맞춰서 이제 전달을 해드릴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때 듣기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진짜 선생님이시네요. 네네. 그리고 또 경매로 시작을 하셨다니까 네네. 또 많이 친근감이 듭니다. 근데 원래 이제 지역을 조금 알고 계셨던 건 아니고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면은 어디만 계속 사셨어요? 네,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어. 이제 초등학교 때 경기도로 온 이후로 서울 경기 네, 그 외에는 전혀 모르셨군요. 네, 그 경기도 안에서도 뭐 정해진 지역에서만 딱 살고 제가 또 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교사들이 대부분이 되게 보수적이고 안정적이고 움직이지 않아요. 맞아요. 집순이. 네. 학교집. 공부해야 되니까. 네, 학교집 이렇게만 살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약간 주변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성향이 또 아니어가지고 지역을 자기 집만 알지 주변이 또 어떤지도 전혀 몰랐어요. 아니 그런데 네. 어떻게 경매를 하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은 제가 원래 이런 걸 막 교사들도 그렇고 제가 사실은 간호사를 하다가 또 교사로 간 케이스라서 전문직 이렇게 딱 그 고정되어 있는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 다른 직업을 잘 고려하지 않거든요. 근데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교사를 하고 이제 제가 사실 둘째를 출산하면서 이제 육아휴직도 하고 했는데 둘째가 좀 약간 많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토피가 엄청 심해서, 그러니까 아토피도 뭐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너무 심해서 아이가 밤에 30분도 못 자는 거예요. 알러지가 확 올라오나 봐요. 전신이 빨갛고 막 피 나고 진물 나고 애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피부에 돈을 발랐거든요. 진짜 맞아요, 말 그대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맞벌이를 해도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막 나중에 병원비 내려면 대출을 생각해야 될 정도까지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출을 정말 줄였죠. 아무것도 안 쓰고 병원비만 된다고 해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가더라고요. 이게 아토피가 또 금방 낫는 게 아니라서 막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가고 사실 지금도 아이 아토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이건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싶어서 수입 라인을 새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됐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적성에 맞아서 이제 교사를 그만두고 이제 이쪽으로 오기까지 됐죠. 공통적인 것 같아요. 메디테라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이가 엄마의 인생을 바꿔놨네요. 그렇죠. 엄마가 가야 할 길을 아이 때문에 찾게 된 케이스인데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사실. 사실 이제 절실한 만큼 큰 동기부여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가 딱 걸려 있으니까 물러설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경매를 알게 되고 제대로 낙찰을 받으려고 보니까 지역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쵸. 지역 분석까지 하게 되죠. 그렇죠. 제가 첫 낙찰 받을 때 한 10번 폐차를 했어요. 아, 10번 폐차를 하고 이제 첫 낙찰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낙찰도 나중에 불허가 판정을 받았어요. 첫 낙찰이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경매를 시작하고도 너무 우여곡절 이런 거 막 다른 사람들은 막 안 겪어도 될 것들을 전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덕분에 좀 초보 때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 초반에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나중에 갈수록 점점 더 힘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 너무 행운이 있으면 아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한번 크게 당할 수도 있거든요. 아, 맞아요. 아주 큰 좋은 공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 이제 지역별로 또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나 지금이나 지역별로 이렇게 투자하는 관점이나 투자 방법이나 많이 다른가요? 좀 많이 다르죠. 지금 예를 들면 대구와 서울은 정말 정말 극과 극을 얘기한다면 대구와 서울은 너무 차이가 많이 완전 나죠. 남극 북극 같아요. 아니면 남한 북한만 약간 이런 수준으로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물론 대구도 23년 초중반을 해서 분위기가 좀 좋아져서 뭐 수성구 쪽으로는 좀 좋아졌다. 뭐 갑자기 수성군 낙찰가도 비싸요. 그래도 가격은 막 억 단위로 떨어진 상태에서 막 올라온 애들은 신축이면서 좀 좋은 애들 그런 애들 빼고는 아직도 좀 떨어진 상태로 유지가 되고 여전히. 있어요. 예. 근데 서울에 좋은 애들, 핵심 지역에 있는 한강을 끼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반등을 하면서 대부분 전고점을 좀 회복한 지역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공급 물량 영향을 많이 받았던 대구랑은 또 정말 천양지차로 지역별로 모습이 너무 달라요, 진짜. 정말 지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느 곳에 투자할지를 방향을 찾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락기잖아요, 지금? 네네. 부동산 하락기가 시작이 이미 됐고 깊이 가고 있는 타이밍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 지역 정말 괜찮다 하는 지역들이 있으면 살짝 한 군데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사실 한 군데를 고르라고 하니까 좀 난감하긴 한데 사실 지금 하락장이 돼서 사실 저도 경매로 투자를 시작했지만 이전에 지난 상승장에 워낙 물이 빨리 변해서 경매를 네. 잠깐 접어두고 갭 투자에 열광을 해서 이제 투자를 했었지만 다시 하락장이 시작해서 이제 경매로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매로 집중하기에 좋은 지역이 정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금 또 이제 규제 완화나 이제 다시 반등이 되는 분위기 자체가 지금 지방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서 경매에서 우선 소액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방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방 중에서도 지금 여러 지역들이 있지만 지금 내가 확정 수익을 갖고 경매를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랫지방 경남이나 거제나 목포 뭐 이런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낙찰가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고 나중에 투자 가치 쪽으로 좀 향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종부세가 거의 9억까지 면제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가 조금 오래 보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도권이 광역화되고 있고 지방 자체가 수도권화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산이라던가 천안이라던가 청주라던가 뭐 이런 좋은 지역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 하나만 얘기해도 다 얘기해 주시네. 그 지역별로 특성을 알면 이제 초보자 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까 모르겠어요. 많이 이제 걱정을 하세요. 나는 초보자인데 지역 알아도 되나? 근데 사실 저도 초보 때 지방 많이 다녔거든요. 네네.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지역을 다닐수록 정말 눈이 커지죠. 맞아요. 그래서 초보가 이제 지역 분석을 하게 되면 경매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한번 경험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매만 안다고 하면 좀 약간 걸어 다니는 듯한 느낌이고 만약 지역 분석까지 안다 그럼 정말 날개를 다는 듯한 그런 느낌. 왜냐하면 지금 제가 쭉 괜찮은 지역들을 쭉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지역의 특성이라던가 이런 현황을 알고 있다 그러면 경매 이제 입찰을 할 때 어떤 물건이 나한테 지금 필요한지를 어떤 지역이 나한테 더 맞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낙찰 가능성도 높아지고 수익 구간도 높아지고 하면서 본인이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고 요새 다들 바쁘잖아요. 맞아요, 뭐. 맞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들 아둥바둥 하는데 그 시간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고 좌절을 또 좀 덜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을 아는 건 정말 날개를 다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경매 물건을 하려고 하면 마음에 드는 물건은 낙찰가가 너무 높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물건들은 누군가 너무 싸게 봤는데 지나가면 또 모르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물건이
정말 많잖아요. 그쵸. 지금 그냥 물건 검색에도 한 2만 개 가까이 물건이 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어느 지역을 할지를 판단하지 않으면 그 많은 물건을 다 봐야 된다는 거고, 또 무엇보다 나한테 맞는 게 뭔지를 좀 깊게 생각해 볼 그런 시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종잣돈으로, 물론 내가 갖고 싶은 건 있지만 내가 가진 종잣돈하고 맞춰야 되니까 그게 지역과 딱 결합이 되면 정말 이렇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성향이나 자산 그리고 지금 원하는 목표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단기 투자를 원하는지 장기 투자를 원하는지 소액 투자를 원하는지 아니면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지역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경매 물건을 고르는 지역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수익을 생각한다 그러면 어느 지역 그 안에서도 너무 외곽은 너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느 범위까지 가야 되는지 어느 물건까지 봐야 되는지를 이제 가이드를 두고 그 안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리스크를 확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한테는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샀는데 못 팔아. 샀는데 꼬였어. 이러면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 분석이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은 어느 지역이나 다 좀 잘 나가지만 지방은 딱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 곳들이 사람이 좀- 없죠. 맞아요. 사람이 없는 곳, 그러니까 받아줄 다음 사람들이 있는가를 꼭 확인하기 위해서도 지역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메디테라님이 우리 즐경에서 지역 분석 특강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이어서 또 본 강의도 계속 이어질 텐데요. 어떤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살짝 말씀해 주시겠어요? 솔직히 경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물건 위주로만 공부를 하고 그것만 입찰을 하다 보니까 약간 시야가 지역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게 아니라 나무 하나만 보고 하시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입찰권을 썼을 때 이 지역이 그 핵심 지역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아니면 핵심 지역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가치가 올라갈 지역인지 아닌 지역에 따라서 입찰가를 조금 더 높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낮췄을 수도 있고 이런 수준을 결정하면서 좀 여유를 둘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전혀 모른 다음에 이제 그냥 입찰만 하다 보면 폐찰의 횟수가 늘어나고 좌절을 겪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이 지역은 이런 특징이니까 여기 안에서는 어느 범위까지만 가는 게 안전하고 이 범위에서는 이런 가치가 향상될 게 기대되니까 여기까지는 조금 더 쓰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경매 지역 분석을 결합해서 수익률 구간을 어떻게 두면 좋을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원도심은 그대로 있고 이제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면서 원도심은 버려지고 신도시만 가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원도심 살아나면서 같이 커지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여기는 원도심은 버려지는 데인데 여기 싸니까 낙찰받아서 하면 좋겠다 했는데 나중에 버려졌어. 그럼 수요가 없어서 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눈을 키워드리게 제가 지역을 싹 임장을 갔다 와서 그걸 정리한 내용을 고스란히 강의로 전달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갔을 때 제가 수강생들이랑 임장을 가면 느낀 게 분명히 같이 들어가서 부동산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와서 다시 물어보면 다른 얘기를 하세요.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보는데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어느 정도 이제 기초 지식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알아듣는데 초보이신 분들은 그냥 그 부사님 말씀 그대로 그쵸. 하면 말이 조금 안 받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또 전문 용어 왔다 갔다 하고 그분이 사실 말로는 하지만 그 비언어적인 뉘앙스. 표정과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저분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저분이 조금 과장돼서 얘기하는구나. 뭐 이런 나름의 성향이 있잖아요. 부동산 사장님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걸러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핵심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걸 잘못 파악하시니까 그거를 제가 싹 해석해서 정리를 해서 이 지역은 어떻다. 그래서 경매는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싹 정리해서 강의로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면 다 직접 가서 다녀오신 내용이네요. 그쵸. 임장을 갔다 오느라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극한 직업이네요. 지역 분석 강의는 조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미리 지역을 내가 가지 않아도 메디테라님에게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시간을 이만큼 줄일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딴 데 가서 헤매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한 것도 아니 그 황금 같은 시간에 딴 데 가서 헤매고 그러느라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아서 최소한 여기 안에서만 움직이면 그래도 덜 헤맨다라고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약간 강의를 시작한 것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경매만 아는 것보다 경매와 지역을 같이 알면 결합을 해서 훨씬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디테라님의 지역 분석 특강 곧 시작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메디테라님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